앞에 거에서 논리를 가져다 그 다음에 써먹는다 이런 식의 구조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조금 많아졌고요,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처리하는 템포는 조금 빨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과학문술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 이석입니다. 옆에 차세대 면접의 네, 면접의 신승범이랄까? 아니야, 저는 제2의 누가 되기보다는 제1의 면접의 유망주 유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 양은 많은데 이제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디 맛을 봐야 됩니까? 네, 서울대가 남았죠. 서울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울대는 이제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하고 수시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도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은 그러니까 일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전형 쪽으로 넘어오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뭐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인문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다 면접 시험이 그 문제풀이 면접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뭐 말로 하는 논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자연계도 뭐 비슷하긴 하지. 근데 조금 이제 문제 스타일이 다르고 그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쪽은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을 중심으로 보려는 그러는데 뭐 그래도 어떤 과목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에 활용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수학으로 면접을 보는 모집 단위들 뭐가 있을까요? 공과 계열이 일단 있고요. 네, 공대 전부 또 이제 자연대학교에 있는 수리통계학부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와 그 외 이제 기타 상경 계열이나 혹은 뭐 농대에서 일부 학과. 그렇죠. 농대도 이제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이제 모집 요강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전공도 해당이 되죠. 예,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학 1, 수학 2 나눠서 아마 그게 이제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거, 어려운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면접 소재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어디예요? 예, 물리천문학부와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에 있는 물리교육과. 화학하고 이제 생명공학도 이제 생명공학이란다. 생명과학도 이제 선택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화학하고 생물 같은 경우 어디에서 봅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대학이나 그렇지. 자연대학의 화학과는 화학을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사범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시험. 그러니까 과학교육 계열 관련된 건 화학이나 생물 이렇게 해도 될 거네. 예. 그렇죠? 그리고 농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물화생 말고도 또 있어요. 지구과학 보는 데도 있어요. 지구과학 보는 데. 뭐 당연히 이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지구랑 관련된 뭔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 전형 이제 면접 문제들이 있는데 요게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면접 그 기출 문제들이 이제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물화생보다는 이제 수학 중심으로 왜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공대가 이제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거로 달릴 건데 그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서울대가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전형을 진행하던 이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요새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우선은 레벨이 좀 많이 다운이 됐죠. 그래서 문제 수가 조금 많아졌고요,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처리하는 템포는 조금 빨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양이 늘었으니까 그 면접 그게 어떻게 되죠? 시간 주어진 그 준비 시간하고 그게 있죠? 예, 면접 실제 면접은 이제 보통 한 15분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계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이제 뭐 공대라든가 이제 수리통계학부, 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 45분 내외 정도를 한 3문항 정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대 일반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입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게 없네. 수능이 없네.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수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원래 수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그죠? 믿고서 시험 봤더니 뭐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울대는 막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괜찮다 하면서 옛날에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그냥 거의 헬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다 풀고 합격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몇 개를 맞췄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요새도 뭐 몇 개 맞추냐는 중요한 건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네, 뭐 과정도 중요하고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좀 레벨 다운 된 만큼 좀 확실하게 쉬운 문제는 이거 틀렸을 때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네. 그 특기자 전형 시절의 시험 문제들이나 특기자 전형을 뭐 예전에 특기자 전형으로 할 때 이제 그거 대비한다고 뭐 올림피아드 문제 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본 문제 풀고 그랬었는데. 뭐 교과과정 바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저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뭐 교과과정 바뀌었던 전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이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대학의 뷰에서도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결코 대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또 어떤 답을 그냥 어떤 답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풀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 문제 지금 다루러 보려고 하는데 요거 지금 다루려는 문제가 그 몇 년도 문제입니까? 네, 요거는 아직 그 작년 문제랑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2017학년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아마 우리 유대영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7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우선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7-1번은 이 수열 AN에 대해서 R의 N제곱을 더해주고 근데 이거 더했을 때 얘가 짝수인 정수가 되는 그런 실수 R이 단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라. 그리고 이 n은 모든 자연수 n입니다. 요게 이제 7-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열 an에 대해서 그 어떤 코사인 a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혹은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그 극한 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1번부터 보면은 지금 이 n이 모든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하면 당연히 n이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쭉 다 성립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지금 이 R의 n제곱이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좀 간단하게 n이 1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인 경우에는 a1 플러스 r의 1제곱. 요 녀석이 이제 짝수인 정수가 돼야죠.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얘는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r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짝수인 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2k 꼴로 나타낼 수 있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k가 어떤 k든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수인 k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설명하실 때 뭐 이렇게 적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k가 정수인 k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n이 2일 때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a2 플러스 r제곱을 봐야겠죠. 자, 그럼 a2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2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r이 우리가 아까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n이 1인 경우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r을 자, 주어진 식이 지금 r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항을 해주면은 r을 2k-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r을 이용해서 제곱을 해주면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좀 불편하시다면 요 k-1을 뭐 k-라고 치환을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치환하지 않고 뭐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이제 전개하시면 되죠. 여러분 제곱식의 전개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과정을 좀 다소 생략을 하면 여기서 이제 9 플러스 4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제곱에서는 2k-1을 제곱하면 4k-1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 해줘야죠. 마이너스 4 루트 5 k-1.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짝수인 정수가 되려면 지금 9랑 5를 더하면 14고, 짝수네요. 9랑 5를 더하면. 그 다음에 4k-1제곱도 지금 저희가 k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짝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여기에 있는 4 루트 5 그거랑 이제 마이너스 4 루트 5 k-1 제가 묶어서 표현하면 4 루트 5 1 마이너스 k-1 이 녀석이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무리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k가 정수니까 뭐 정리하면 2-k인데 이 녀석이 정수라는 거죠. 우리가 정수랑 무리수랑 곱해서 짝수인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한 건 0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 0이 짝수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이 홀수 짝수 개념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수는 1, 3, 5, 7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녀석도 다 홀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4, 8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리고 0도 다 짝수인 정수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홀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놨지만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2k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짝수고요. 그러면 0은 2 곱하기 0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녀석 짝수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홀수는 이렇게 하면 홀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이 4루트 5랑 이거 곱해서 짝수인 정수가 되는 거는 2-k가 제로가 돼야 돼요.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k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k가 2일 때 우리가 r 값이 어떻게 되죠? 요 r이 2-루트 5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한 경우인 n이 1일 때랑 2일 때만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r이 2-루트 5 지금 이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괜찮겠죠? 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전제와 결론이 있으면 결론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n이 모든 자연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실수 r이 단 하나 존재, 이거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상되는 2-루트 5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3, 4에서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런 실수 r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보인 건 지금 단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 게 아니라 지금 보인 거는 하나 이하라는 걸 보인 겁니다.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얘가 안 되면 이제 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증을 계속 진행해야겠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또 하나는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항 정리를 활용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해설에 상세하게 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AN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더하기 R의 n승을 했을 때 짝수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1, 2, 3 대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N이 2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R의 n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실제로 단순한 건 아닌데,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은 주어진 수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k가 0에서 n까지 n 추수 k 해주고, 그 다음에 뭐 2를 k제곱 해줘도 되지만 뒤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을 위해서 루트 5의 k제곱과 2의 n-k제곱 곱한 거, 자, 요거를 이제 합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k는 0에서 n까지 n 추수 k, 2n-k,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의 k. 자, 요렇게 더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지금 여기 있는 루트 5의 k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의 k제곱을 보면 여기는 부호만 반대죠. 자,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뭐 이 녀석을 우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n까지 n 추수 k, 2n-k. 자, 요거와 요거를 합쳐 볼게요. 분배 법칙에 따라서 묶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k가 홀수면, 홀수 거듭 제곱이면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니까 이퀄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짝수라면, k가 짝수일 땐 어떻게 될까? k가 짝수일 때는 둘 다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게 되겠죠. 자, 우리 짝수를 2k 다시로 표현해 봅시다. k를 2k 다시 꼴로 표현을 해보면 짝수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루트 5의 2k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2k 다시.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거 같아지니까 2배의 루트 5의 2k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5의 2k 다시는 다시 5의 k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지금 홀수일 때는 제로. 제로로 다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계산 결과가 짝수죠. 이 녀석, 이 부분은 0이 되거나 아니면 짝수가 되죠. 뭐 실제로 0도 짝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차피 k가 0에서 n까지 어차피 항상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랑 짝수 곱했으니까 다 짝수일 거고, 그걸 다시 다 더했으니까 여전히 짝수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녀석이 짝수인 정수가 된다는 걸 논증했고요. 이걸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해설에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또 실어놨습니다. 잠깐 이제 칠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 7-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2번. 우리가 앞에서 한 문제를 바탕으로 코사인 a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자, 이 녀석의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1에서 알게 된 것이 요게 an이죠. 여기다가 2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을 이게 더해주면은 얘가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요 k가 아까 처음에는 저희가 n이 1일 때부터 시작했던 그 논의에서 드러났던 k는 상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임의의 n번째에 대해서는 요 k가 고정된 k가 아닙니다. 뭐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 표현을 이용해서 2kn 이렇게 나타내 보고요. 자, 뭐 일단 앞에서 했던 내용들 기억한 상태에서 요 녀석을 다뤄보려면 주어진 an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요게 지금 an이었으니까 코사인 넘겨주면 되죠. 2k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다시 또 전개를 해주니까 코사인 2kn 파이 이렇게 달 수 있고, 지금 kn은 어차피 정수죠. kn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 짝수인 정수니까. 그러면은 우리 코사인의 주기성에 따라서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2 마이너스 루트 5가 이 녀석의 절대값이 1보다 작죠. 2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을 계속 거듭 제곱해주면 등비수열의 극한 배우셨죠? 이 녀석의 n제곱은 그 극한이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녀석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침 코사인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극한을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될 거고,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가 제로로 가니까 이 결과는 3분의 파이로 가고, 그러니까 이 코사인의 극한은 코사인 3분의 파이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요 kn을 그냥 이렇게 k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 잘못된 표현이죠. 변하는 거를 우리가 상수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 계산을 할 때도 이 극한을 밖에서 극한 계산한 거랑 안에서 극한 계산한 것이 같다. 요거는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함수는 이게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성립하는 거는 연속함수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연속이랑 표현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요 a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를, 리미트를 바깥에서 계산하나, 요 함수 안에서 계산하나, 그 결과 똑같다. 이게 이제 연속 함수고요. 이 조건을 이제 스킵하고 그냥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시면은 좀 감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7-2는 7-1을 바탕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문제 조건이 조금 복잡하죠. 우선은 함수 fx가 집합 0 이상인 x에 대해서 정의된 연속 함수고요. 그 다음에 f0는 제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시작하는 함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 fx에 대해서 f0x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f0x는 주어진 f라는 함수에 대해서 0에서 x까지 구간에 있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을 f0x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두 개만 해도 여러분 피곤한데, gx는 다시 그 fx와 f0x를 빼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1번은 fx가 마이너스 sin 2파이x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x는 0에서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넓이가 지금 gx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fx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인 함수고 근데 f0x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x도 뭔지 잘 모르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힘든 상황을 겪을 텐데 자 이제 친절하게도 여러분이 특히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복잡한 정의에 대해서 문제에 보면은 얘가 주어져 있어요. 요 fx에 대해서죠. 요 fx에 대해서 f0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 2분의 1이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얘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출제자의 배려입니다. 이 예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 복잡한 정의를 한번 이제 곱씹어 보라는 거죠.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예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 볼 텐데 우리가 함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수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의미를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특히나 8-1이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떤 넓이를 계산할 때는 수식을 가지고 정적분 계산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선은 fx를 그려야죠. 마이너스 사인 2파이 x니까 주기가 0에서 1까지일 거고 이제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가 뒤집힌 사인 함수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fx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좀 의미 있는 극점 포인트들을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는 이제 4분의 3. 그때 함수 값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f0 2분의 1이 왜 마이너스 1일까? 자, 여기까지 쭉 오는 동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g2분의 1은 요 값과 요 값을 빼면 되니까 0에서 1, 마이너스 1을 빼면 1이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됐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점들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요 포인트. f0 4분의 1도 한번 볼까요? f0 4분의 1은 이 녀석도 여기까지 쭉 오면서 최소값이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f0 뭐 이쯤에 8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f0 8분의 1을 생각하면 함수값 계산을 둘째 치고 8분의 1에서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이 최소값이 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랑 같아요. f의 함수값과 f0의 함수값이 같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f0x가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사실 그 위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 최소값이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죠. 그러면은 fx인 구간이 있고 마이너스 1인 구간이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그 쭉 가네요. 그래서 구간 0에서 4분의 1까지는 f0가 fx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4분의 1에서 1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f0x 그래프를 그럼 그려보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f 따라서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쭉 여기까지 기억하는 거죠. 자, 이 노란색이 f0고 그러면 gx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gx는 이 둘이 뺀 차가 되겠죠. 그럼 gx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gx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디까지는
4분의 1까지는 빼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fx랑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fx 플러스 1 4분의 1에서 1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gx는 주어진 범위에서 다 0 이상이니까 0에서 1까지 gx dx 계산해주고, 근데 어차피 또 0에서 4분의 1까지는 제로잖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우리는 4분의 1에서 1까지, 그때 fx 플러스 1 수식 가져오면 되죠. fx 수식 요거 계산하면 되고,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는 부분이니까 자, 계산만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4분의 1에서 1까지. 그러면은 이제 1을 대입했을 때는 요게 2파이분의 1 더하기 1이 나올 것이고, 이제 코사인 2파이가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어차피 제로니까 여기에서 4분의 1을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파이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8-1은 여러분이 이 gx가 뭔지, 다시 말하면 f0x가 무엇인지를 예를 통해 잘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뭐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1은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8-2는 그것보다는 조금 계산이 많아졌지만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함수는 달라졌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f0가 어떻게 되죠? 쭉 따라 내려오다가 최소값이 되면은 그대로 쭉 직진하죠.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8-2의 fx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보시고 이 녀석 gx가 어떻게 되겠구나, f0가 어떻게 되겠구나 확인하시면 또 이제 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계산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2는 fx가 어떤 주어진 범위에서 계속 좀 바뀌는데 fx를 우선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k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근데 이 녀석은 어떤 범위에서냐면 3k부터 3k 플러스 2까지. 이 녀석은 3k 플러스 2에서 3k 플러스 3까지. 그런데 이 k 값은 0부터 1, 2 다 적용되는 거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k가 0일 때는 0에서 2까지의 구간에서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0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4. 어느 범위에서 2에서 3까지의 범위죠. 자,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어차피 요게 x축 아래 놓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됐고 2일 때 마이너스 2, 3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에서 5까지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8이 5에서 6까지죠. 자, 계속 그려나가 볼게요. 여러분이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볼까요? 자, 3에서 4, 5까지 가면은 다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3일 때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5에서 6까지는 6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자, 이 녀석이 fx고요. f0x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면 쭉 따라왔다가 최소값 됐으니까 직진했다가 최소값이 바뀌기 시작했네.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기어가고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기가 어떻게 반복이 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앞에 거 두 개를 좀 신경 쓰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gx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가 지금 f0가 기어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렇게 기어가겠죠. 근데 요 앞에 지금 0에서 2까지를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그 규칙성이 조금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를 한 주기 앞에서 지금 fx 같은 경우가 주기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주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색 3까지 이제 요 모양이 반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여러분이 앞에 부분은 잘라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따로 계산하면 되죠. 스페셜한 케이스로. 그러면 이제 요 펑션이 반복이 되죠. 요 그래프가. 자, 그러면 뭐 이걸 여러분이 수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굳이 여러분 좀 불편하시면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G2017 계산을 해볼까요? 2부터 우리가 5까지는 요렇게 가는 거를 요렇게 빼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제가 수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2에서 5까지의 구간에서는 쭉 올라가죠. x로 갔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빼주면 0이 되죠.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2에서 5까지는 x-2 2에서 3까지 가는데 기울기 1인 거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5까지가 아니라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로 두 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4에서 5까지는 제로죠. 네. 요게 지금 gx죠. 바로 k번째 단계 임의의 어떤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이제 구체적인 경우부터.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차피 3k 플러스 2부터 3k 플러스 3까지는 요 케이스에 해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유형이 반복이 될 거고 3k 플러스 3에서 3k 플러스 4까지는 요 유형이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뿔 4에서 뿔 5까지는 제로가 되겠죠. 그런 이제 주기 함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G2017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2017이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죠. 네, 우리가 2017을 3으로 여러분이 나눠 보시면 18 이렇게 되죠. 21 이제 날아가고 그다음에 672. 그러면 이제 나머지 1이 나오니까 3 곱하기 672 플러스 1이네. 근데 여기는 제가 표현을 플러스 2, 3, 4 나머지가 2, 3, 4가 되겠으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서 671 플러스 4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얘는 어디에 속합니까? 요거에 속하네. 671 플러스 4. 근데 요 범위에서 우리가 뭐였죠? 함수값 제로였으니까 G2017도 제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2017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가 여러분이 계산하면 1이잖아요. 요게 몇 개 나오는지만 보면 되죠. 앞에서 0에서 2까지는 그리고 다 날리셔도 되고. 근데 지금 G2017이 3 곱하기 671 플러스 4예요. 우리가 지금 4까지를 생각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3 곱하기 0 플러스 4까지 요거 계산하면은 뭐 나머지 부분 다 제로고 이게 1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0번째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라 671번째까지 반복하니까 1이 몇 개 나오겠죠? 0에서 2017까지 하면은 671개가 아니라 여기 제로까지 했을 때도 1이 나오니까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72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까지 우리가 좀 계산이 좀 많았죠. 열심히 계산을 했고 잠시 좀 칠판 좀 정리했다가 마지막 문제인 8-3과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3과 4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8-3과 4는 실제로는 두 문제가 같이 이제 여러분 출제된 게 아니고 하나는 이제 8-4는 공과계열, 그 다음에 이제 8-3은 수리통계학부와 그 다음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이제 학생들에게 출제가 됐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항인데 실제로는 8-3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겠죠. 수학 전공할 친구들에게 이제 출제한 거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8-3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8-4에 대한 어떤 답변까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이제 묶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3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gx가 x가 되게 모든 x에 대해서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gx랑 x가 같아지는 그런 g를 만들기 위한 f가 뭐가 있겠냐. 그걸 이제 모두 찾으라는 게 8-3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멘탈 붕괴가 왔을 거예요.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뭐 낸 문제니까 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여러분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f0x가 최소값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어진 범위 0x에서의 최소값이죠. 근데 최소값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수식 정의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모든 x가 붙어야 되긴 해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x에 대해 f0t가 ft가 fx 이하가 되고 또 t는 이제 정의역 안에 들어간다. 요게 이제 최소값의 정의입니다. 그러한 ft 값을 우리가 f0x라고 두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최소값에 대해서 그닥 어려워하지 않는데 막상 이 수식 정의를 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대, 최소 뭐 다 마찬가지인데 최대는 이제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이 수식 정의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이 수식 정의에서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가 모든 fx보다 작으니까 같거나 작으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f0x 값들은 그렇다면은 f0보다도 작아야겠죠. 이쪽은 모든 x니까 0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f0x가 0 이하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gx가 어떻게 되겠어? fx보다 같거나 크겠죠.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근데 마침 gx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일단 fx는 x 이하여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x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fx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뭐 이걸 만족하는 가장 쉬운 거는 이퀄이 되면 제일 단순하겠죠. fx는 x가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보장해 주는 거는 이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그리고 그것만 있을지는 더더욱 모르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A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애들이 전부 하나도 없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게 없다면은 이것만 나오잖아.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측을 먼저 던져준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이 추측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확인을 합시다. FA가 A보다 작은 게 없다는 것을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없다는 걸 보이는 방법 중 하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하면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전개할 수 있잖아요. 있다고 하고 대신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A가 있다고 하자 라고 하는 논의가 어디로 가야 돼요? 결론이 모순된다는 것까지 가야겠지. 이게 만약 모순이면 어때? 뭐 게임 끝이죠. 그런 A가 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는 FA가 A보다 작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F0A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F0A는 다시 우리가 GX가 F에서 F0를 뺀 거니까 거꾸로 F0는 FX에서 GX를 뺀 거죠. 그럼 F0A가 FA 빼기 GA야. 그런데 얘는 FA 빼기 A야. 그런데 여기서 FA는 A보다 작아. 그렇다면 F0A는 어때야 돼요? 얘가 A보다 작으니까 빼면은 0보다 작아야지. GA가 A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GX가 X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다? F0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간에 이 F0A랑 얘는 최소값이잖아요. F의 최소값이니까 어디에서 얘가 0이랑 A라는 구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어떤 적당한 C가 존재해서 그 사이에 있는 FC가 F0A랑 같아졌던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FC는 이게 0에서 A까지의 최소값이라면 0에서 C까지 잡아도 우리가 최소값이잖아요. F0C 그리고 C는 주어진 구간 안에 있어야겠죠. 0A 사이에 있는 어떤 최소값이니까. 여러분이 이 F0A에 대해서 이런 C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F0C는 F0A고 FC고 그러면서 C가 0과 A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등호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등호가 안 들어갔냐? 우리는 지금 이 C 값이 제로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 못 시킵니다.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C를 우리가 가정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로부터 GC가 0이에요. GC는 0이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 C는 0보다는 큽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전제에서 GX랑 X가 같다고 했어요. GX랑 X랑 같다고 했는데 GC랑 C가 지금 같지 않은 상황이죠. C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순됐다는 걸 알 수 있지. 문제의 전제 조건에서 모순됐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A는 있다 없다. 이런 A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부등호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퀄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8-3은 조금 어려웠는데 해설도 같이 첨부되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설의 의미를 해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각각의 과정들 그 사이에서 어떤 논거가 어떤 결론을 이제 도출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7번하고 이제 8번 문제까지 이제 다 봤는데 저도 7번은 할 만한 것 같아요. 7번은 고등학교 수준. 예, 그렇죠. 8번도 할 만한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쓰러졌냐? 8-3하고 8-4에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아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호적인 거로 이제 산뜻하게 이제 계산이 되면서 지나가면 편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랑 관련돼서 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7번 문제든 8번 문제든 마찬가지인데 앞에 게 풀렸을 때 그거에 이용한 논리를 그 다음에 같이 써먹는 그런 구조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7-2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예. 제가 출제자였다면 아마 7-2번만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치. 그런데 7-2번만 아까 그 앞에 그 저희가 예. 결과를 뭐 떠올릴 수 없다면 전혀 사실 풀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7-1은 문제라기보다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7-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앞에 7-1이 없이 7-2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발산만 잡고서 다 했다 이럴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사실 8번도 예. 8-3번만 따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사실은. 8-3만 예. 독립된 문제로 이렇게 던져 넣을지라도 해볼만 하지가 않네. 일단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번, 8번 가지고서 어떤 그 필을 잡는 거. 그러니까 큰 거는 이제 앞에 거에서 논리를 가져다 그 다음에 써먹는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좀 파악이 됩니다. 다음번에 우리 이제 9번 하면 이제 쓰러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7, 8번 문제가 예. 제가 정말 스무스하게 풀었지만 예. 사실은 제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학생분들은 예. 이게 저처럼 스무스하게 스타트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제 뭐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니라 N은 1일 때 2일 때 대입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의문제 생각을 처음에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수열하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면서 외웠지. 이제 수열이 그쵸. 뭐 n 이퀄 1일 때냐 2일 때냐 뭐 염두에 뒀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생각을 하면 예. 이제 9번에 가서 제가 또 정수를 또 보여드릴 텐데 예. 그때 가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떠올리냐 거기까지도 한번 짚어볼 수 일종의 있으면 어떤 좋겠네요.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계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발견적인 추론 과정을 머릿속에 익히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계산에다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제가 사실 8-2번을 할 때는 예. 8-1, 2번을 할 때는 예. 제가 조금은 발견적인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4분의 1인 거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안 하고 넘어가도 그냥 되는 건데 하나씩 넣어서 하는 거. 원래 이게 유치원 시절 해야 될 건데, 그죠? 아, 그쵸. 그게 사실 어, 지금 제일 어려웠던. 예, 유치원으로 되돌아갔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새는 유치원이라 안 하죠. 어린이집을 하죠. 예, 어린이집. 이상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수학 문제 가지고 한번 외계인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